자, 1부, 2부 우리 빌라왕 이야기하고 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알아봤고 자, 우리 3부는 좀 뭐라 그럴까? 대안? 예방책? 뭐 이런 내용 좀. 진짜 정부는 뭐해? 빨리 사기꾼 잡고 이렇게 대책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? 요즘 정부도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긴 하지. 그래서 막 국토부 장관도 나서고 뭐지 TF? 뭐 어떤 팁도 구성해가지고 뭐 한다라고 하는데 나오는 대책들을 보면 일단 그 세금 체납 사실을 예전에는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가 없었어. 근데 2023년 4월부터는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이걸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고 아까 세금이 우선이라고 했잖아. 근데 확정일자를 받고 나서 세금 체납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전세금을 우선으로 좀 해주겠다. 좀 발전했지. 그나마 제도적인 보완도 좀 해주고 안심 앱 같은 거 만들어서 전세 가율이 높은 지역들은 좀 경고. 이 지역들은 뭐 A라는 지역은 전세 가율이 높다. 주의해라.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게 또 해주고 상담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사기당하면 뭐 임시 거주처도 마련해주고 전세 대출도 연장해주고 하는데 세입자들이 원하는 건 뭘까? 전세금 돌려받는 거. 그렇지. 전세금 돌려받는 건데 이게 정부 나오는 대책들이 사실 전세금 돌려받기에는 역부족이다. 그냥 할 수 있는 뭐 노력은 하지만 세입자가 원하는 건 이건 아니다. 그렇지. 그래서 두 가지가 문제인 것 같아.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는 처벌이 좀 약하다. 우리나라는. 사기꾼들이 왜 사기를 치겠냐고. 사기 치는 게 유리하니까 치는 거 아니야. 돈 쉽게 버는잖아. 쉽게 버는데 예를 들어서 걸리면 손목이 잘려. 그럼 하겠냐? 사기를 절대 못 치지. 손목이 잘려. 그럼 누가 사기 치겠냐고. 최악의 경우 2번 하면 목이 잘려. 그럼 무서워서 못 하겠지.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. 사기를 쳐도 그 사기 당한 사람이 이제 소송을 해가지고 입증을 해야 되잖아. 입증하기도 어렵고 그 사기를 했다는 걸 그 관계를 다 입증해야 된단 말이야. 입증하기도 어렵고 입증해서 하더라도 형사처벌 하더라도 뭐 경제사범들은 몇 년 살다 나오잖아. 200억 하고 몇 년 살다 나와. 근데 세입자는 돈은 돌려받지는 못해. 그 사람은 벌 받았으니까. 그 세입자도 피해자잖아. 200억 해먹고 몇 년 살다 나오면 그럼 나도 200원 해먹겠다. 그래도 햄버거 만들지. 근데 아무튼 그래. 그러니까 그거는 구조적인 문제. 그래서 처벌이 굉장히 좀 강해야 되는데 약한 부분이 있겠고 처벌 탓으로 하기에는 좀 예방 대책도 부족하다. 그래서 우리가 전세 사기 안 당하려면 먼저 예방이 최선이니까 내 재산 내가 지켜야지. 그래서 보증보험. 그렇지. 보증보험 무조건 가입해야 되고 특히 빌라 같은 경우는 무조건 계약서 쓰고 보증보험 가입하는데 특약사항에 보증보험이 안 될 시에는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내용을 넣어줘야지. 그래서 넣었는데 안 나올 수도 있잖아. 이 집은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그 계약은 무효로 해서 이제 없애버려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오케이 되면 이제 하는 거지. 몇십만 원 아까워하지 말고 전세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보증보험을 하는 게 좋겠다. 그리고 좀 찝찝하면 아빠는 월세 들어가는 게 좋겠다. 요즘 금리도 높기 때문에 전세 대출 이자 내나 월세 내나 큰 차이가 안 나거든. 그건 또 그렇더라고. 그렇지. 그러니까 근데 월세 집이 없어. 구하기도 어렵지. 구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좀 반전세나 월세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있거든. 최우선으로 돌려주는 금액이 있단 말이야. 그래서 그 금액 이하로 보증금을 낮춘 다음에 어떻게든 월세를 좀 찾아봐야 되겠고 없으면 보증보험은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된다.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면 아까 집주인이 세금 체납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집주인이 주택 몇 개 가지고 있는지 부동산을 통해서 사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좀 불안하잖아. 그치.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 또 하나 팁을 주자면 우리가 아까 시세보다 높게 전세를 맞춘다고 했잖아. 이 부동산이 내가 계약하려는 부동산이 솔직히 사람은 못 믿잖아. 대부분 부동산들은 양심적이지만 안 그런 분들도 가끔 있기 때문에 부동산 몇 군데 더 둘러보는 거지. 그래서 진짜 주변 빌라 시세가 전세 시세가 다 2억, 2억 5천인데 여기는 3억 천이래. 그럼 뭐 이상하잖아.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미리 크로스 체킹을 좀 할 필요는 있겠다. 그리고 집주인 직업을 좀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. 그러면 공무원이거나 대기업에 다니거나 공공기관에 다니거나 은행에 다닌다. 그럼 안전해? 왜냐면 자 민지가 공무원이야. 공무원이면 직장이 굉장히 힘들게 공무원이 돼서 중요한데 전세 사기 치려고 걸리면 공무원이 잘릴까 안 잘릴까? 잘리지. 대기업은? 잘리지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조심하겠지. 어지간하면. 내가 월급을 또 많이 받고 복지도 좋은데 이 좋은 회사를 놓치면 안 되잖아. 그러니까
직업이 이런 분들은 그나마 좀 안정성이 조금 높아지겠다. 근데 직업이 불분명하고 임대사업자인데 직업은 별론데 임대사업자라고 해서 주택수는 많아. 의심해봐야 된다. 약간 조금 불안하지. 그리고 뭐 유튜브 같은 거 봐도 아빠는 좀 불만이 뭐 100억대 자산가. 그 말이 자본가와 자산가는 다르거든. 100억대 자산이라고 하면 그 자산에는 전세 가격, 대출이 90% 이상이고 자기 자본은 별로 없는 사람들이야. 그러니까 100억대 자산가가 부자가 아니야. 다 빚이야. 자본가가 부자인 거야? 그렇지. 100억대 자본가라고 하면 내 자본이 100억이 있는 거고 100억대 자산가라고 하면 그게 은행 돈에 전세금이 녹여들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 돈은 10%도 안 될 경우도 굉장히 많아. 그래서 뭐 주택이 많아가지고 자산가다. 그게 잘못하면은 그게 빌라왕처럼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. 그리고 아빠는 또 불만이 있어. 뭔데? 자, 앞서서 뭐 세금 체납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. 뭐. 근데 따지고 보면 그 누가 해야 돼? 누가 해야 돼? 지금 정부가 누구 보고 하라 그러는 거야? 세입자 보고. 그러니까 세입자 보고 하라 그러잖아. 볼 수 있게 해줄게. 주택수 니들이 확인해. 안전한 거도 니들이 확인해. 권리관계에 압류가 있는지도 니들이 확인해. 다 니들이 확인하라잖아. 근데 민지 같은 2030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뭘 알아, 우리가. 민지는 아빠한테 물어보면 되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누구한테 물어보냐고.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계약하는 부동산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믿잖아. 맞아.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아빠는 당사자한테 세입자한테 확인하라는 것 자체가 나는 아빠는 위험하다고 보지.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자, 흑우 같은 경우에 보증보험 회사도 아까 구상권 청구한다고 했잖아. 돈 먼저 주고 세입자한테 사기당한 아니 전세금 안 돌려주면 먼저 주고 구상권 청구하는데 실제로 못 돌려받지. 그럼 그 돈이 누구 돈이야? 우리 국민 세금이잖아. 맞아. 사기꾼들한테 우리 국민 세금으로 돈 보태주는 꼴밖에 안 되잖아. 그러면 흑우 같은 보증보험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집주인 주택수가 얼마나 되는지, 세금 체납이 얼마나 되는지, 권리관계에 문제가 되는지, 이 사람이 과거에 전세금을 안 돌려준 이력이 있는지를 이런 흑우 같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이런 공공기관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해서 이걸 에스크로 제도라는 게 있거든. 에스크로가 에스크롤? 에스크로가 뭐냐면 우리 옥션 같은 거 아니면 쇼핑몰 같은데 돈 쿠팡 같은데 돈 하면 이 돈이 판매자가 있잖아. 판매자한테 바로 안 가지. 네이버나 쿠팡이나 뭐 이런 거쳐서 완전. 애들이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안전하게 거래된 거 확인하고 구매 확정하면 돈을 준단 말이야. 안전하잖아.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판매업자한테 돈이 안 가. 그러니까 이게 에스크로 제도야. 그러니까 부동산도 이런 게 필요한 거지. 계약금 10%를 내면 허그 같은 공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 체크한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집주인한테 입금을 하고 계약을 진행시키고 확인했는데 문제가 있어. 그러면 세입자한테 얘기를 해야지. 우리가 확인하니까 이래가 문제가 있네. 너 안 할 거야? 계약 안 하면 우리가 돈 주인한테 안 주고 너한테 줄게. 그래도 할 것 같으면 그냥 돈 전달해주고 네가 알아서 해. 라고 하면은 판단을 할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전문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. 하겠다. 그렇지. 그래서 이런 에스크로 제도도 적극 도입을 해야겠다. 개인한테 맡겨가지고는 아무리 예방이 최선이라도 뭐 아무리 확인하라고 해도 분위기나 지식이 부족해서 상식이 부족해서 아니면 부동산한테 기에 좀 눌리잖아. 부동산은 전문기관인데 원래 다 그런 거야. 니들이 몰라서 그래. 그냥 해. 이러면 분위기에 휩쓸려서 할 수도 있단 말이야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공기관이 적극 나서서 해야만 예방도 할 수도 있고 국민 세금도 혈세도 아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다. 그래서 뭐 관련 법을 개정하든지 규칙을 개정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문제다. 아직은 대책들이 국민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네. 그 니즈 나왔네. 전문 용어 나오고. 그렇지.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전세가 무조건 올라가는 시대도 아닐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생각입니다. 그렇죠.